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아름다움, 한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를 담은 이야기. 수많은 순간 속에서 변치 않는 단 하나의 빛, 바로 명품입니다. 그 특별한 명품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섬세한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걸작들과 함께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만나보세요. 지금부터 품격과 우아함이 머무는 이곳, 유럽으로 떠나는 손희주의 명품 여행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희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디올과 함께 했는데요. 크리스티앙 디오르가 말했죠. 우리는 아직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오늘도 역시 아름다움을 찾으러 떠나보려고 합니다. 1921년 피렌체에서 시작된 전 세계 럭셔리 패션의 상징이 된 한 브랜드입니다. 대담한 디자인 언어와 예술적인 상상력, 그리고 시대를 읽는 통찰력으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피렌체로 떠나는 손희주의 명품 여행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구찌입니다. 구찌가 만들어낸 스타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2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한 남자의 비전으로 시작된 브랜드 구찌. 구찌의 설립자 구찌오 구찌는 1881년 피렌체의 일반 가정집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집은 이탈리아에서 대대로 밀짚 모자를 만드는 집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밀짚 모자 제조업이 사양 산업이라고 판단하고 17살이 되던 해인 1897년에 런던으로 건너갑니다. 전 세계 상류층이 모이는 피렌체의 고급 숙박시설인 사보이 호텔의 벨보이로 일하게 됩니다. 호텔 벨보이는 호텔 투숙객이 오면 그들의 짐을 방까지 가져다주는 일을 하는데요. 중요한 업무는 아니었지만 일하면서 상류층 고객들의 세련된 취향과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영국 귀족들의 고급 여행용 가방과 승마 장비 등 가죽 제품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고품질 가죽 제품에 대한 열정을 심어줬고 이탈리아로 돌아와 자신의 브랜드를 설립하고자 하는 꿈을 키우게 됐죠. 1902년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프란지라는 제조업체에서 가죽 공방 기술을 배우고 1921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비아델라 비냐누오바 거리에 자신의 이름에서 딴 구찌 가죽 전문 매장을 설립합니다. 이 설립으로 인해 오늘날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 잡은 구찌가 시작됐죠. 초기에는 가죽 트렁크, 고급 수화물 가방, 승마용품을 중심으로 명성을 쌓아갔고 장인의 정성과 뛰어난 품질로 피렌체를 넘어 이탈리아 전역에서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구찌를 설립하기 전 구찌오 구찌는 1906년 작은 마구상을 운영하며 가죽 승마용품으로 매장을 운영했는데요. 하지만 부유한 귀족들에게만 인기를 끌고 마차의 활용이 점점 줄어들자 마구상을 접게 됩니다. 그 이후 1937년 작업장과 제품군을 확대하여 생산 제품을 다양화했고 그렇게 구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구찌의 가죽 제품들은 승마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들이 꽤 많죠. 특히 승마용품인 홀스빗과 등자를 활용하여 가죽용품에 장식하는 것은 구찌의 고유한 상징이 됐습니다. 1940년 구찌오 구찌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 말기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합니다. 모든 자원이 전쟁에 동원되면서 국제연맹에서 이탈리아로 수출 금지령을 내려 가죽이나 금속의 소재가 부족하게 되죠. 이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던 구찌 브랜드에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찌오 구찌의 사업을 돕고 있던 첫째 아들 알도 구찌가 대마, 산마, 황마, 대나무 등의 대체품을 소재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알도 구찌는 이탈리아 나폴리산 대마와 산마를 이용하여 작은 다이아몬드 형태가 서로 연결되는 직조로 새긴 디아멘테 캔버스를 만드는데요. 구찌의 첫 시그니처 캔버스입니다.
동시에 구찌는 매장 확장에 힘을 쏟았습니다. 1938년 당시 이탈리아 패션의 중심지이자 전 세계 부호들이 자주 찾는 쇼핑의 중심이기도 했던 로마 콘도티 거리에 새로운 구찌 매장을 열었습니다. 1947년 세계대전은 종료됐지만 전쟁에서 패한 이탈리아의 물자 상황은 여전히 침울했는데요. 가죽 관련 회사들이 모두 문을 닫는 가운데 구찌는 가죽을 돼지 피어를 활용하는 대안을 찾습니다. 유일하게 수입이 가능했던 일본의 대나무를 활용한 거죠. 그 결과 전쟁 후 구찌는 구찌 역사상 가장 인기 제품으로 평가받는 뱀부백을 만들어냅니다. 구찌오 구찌는 구찌를 직접 경영하는 한편 새 아들 알도 구찌, 바스코 구찌, 로돌프 구찌를 회사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시킵니다. 1951년 로돌프 구찌는 밀라노 몬테나폴레오 거리 5번지에 구찌 매장을 열었고 2년 후인 1953년 알도 구찌는 뉴욕 58번가 사보이 플라자 호텔에 구찌 매장을 열었는데요. 이로써 구찌는 뉴욕에 진출한 최초의 이탈리아 브랜드가 됐죠. 1953년 창립자인 구찌오 구찌가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알도 구찌는 탁월한 비즈니스 감각을 발산해 구찌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1961년 창립자이자 아버지인 구찌오 구찌의 이름을 딴 GG 로고를 만들고 이를 캔버스 소재로 만들어 가방, 액세서리, 옷에 사용했으며 같은 해에 재킷백을 만듭니다. GG 로고는 구찌의 고급스러움과 전통을 상징합니다. 두 개의 G가 교차하는 형태는 브랜드의 정체성과 고급 이미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구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며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알도 구찌는 1961년 판비치, 1968년 비버리 힐즈를 비롯하여 1972년 도쿄, 1974년 홍콩에 매장을 내며 구찌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는데요. 할리우드 스타들과 왕족들이 구찌 제품을 애용하면서 브랜드의 국제적 인지도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오드리 헵번, 그레이스 켈리 등이 구찌의 고객이 됐죠. 이 시기 구찌를 상징하는 녹색, 빨간색, 녹색 웹 스트라이프, 구찌 플로라 스카프, 그리고 홀스빗 로퍼와 같은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탄생했습니다. 제품은 뒤에서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구찌의 녹색과 빨간색 스트라이프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색상 조합이죠. 이 색상 조합은 승마 장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구찌오 구찌는 영국의 고급 승마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이러한 디자인을 도입했으며 이는 구찌의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을 반영합니다. 녹색과 빨간색 스트라이프는 구찌 제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며 브랜드의 고급스러움을 상징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 1980년대에 들어섭니다. 이때 구찌는 가족 간의 경영 갈등과 브랜드 방향성의 혼란으로 인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로돌프 구찌가 경영권을 잡은 1년 후 사망하고 나서 그의 아들인 마우리초 구찌가 경영권을 넘겨받는데요. 알도 구찌의 아들인 파울로 구찌가 크게 반발하며 그의 이름에서 딴 핸드백, 액세서리, 와인 등을 저렴하게 파는 브랜드를 설립했고 이는 이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지나친 라이선스 사업 확장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희석시켰고 명성에 비해 매출은 둔화됐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1990년대 중반 톰 포드의 등장입니다. 경영권 전쟁에서 승리한 마우리초가 구찌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뉴욕 출신 젊은 디자이너를 영입한 것인데요. 이는 더 이상 가족 경영이 아닌 전문 경영인의 시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뜻합니다. 1994년 구찌의 모든 외양을 책임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부임한 그는 과감하고 섹시한 감성으로 브랜드를 재해석했고 구찌는 단숨에 젊고 감각적인 패션 하우스로 재도약하게 됩니다.
톰 포드가 1995년에 선보인 구찌의 젯셋 글래머 테마는 좋은 반응을 얻었고 로고, 홀스빗 등 구찌의 옛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며 전통과 새로움을 동시에 부각했습니다. 무엇보다 톰 포드가 매장과 광고 이미지까지 일괄적으로 감독하면서 새로워진 구찌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죠. 그의 지휘 아래 구찌는 다시금 럭셔리 시장의 중심에 섰으며 그 매출과 영향력은 눈에 띄게 성장합니다. 2004년 톰 포드와 CEO 자리에 있던 도메니코 데솔레가 재계약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구찌를 떠나는데요. 그 이후 구찌는 3인 디자이너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2006년 프리다 지아니니가 구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역임하면서 구찌는 엄청난 성장을 거둡니다. 2007년 시장조사 전문 회사인 닐슨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갖고 싶은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마냥 성장세를 보인 건 아니었는데요. 뚜렷한 방향성 없이 흘러가던 구찌가 스스로 발전이 없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2015년 프리다 지아니니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를 사퇴하며 이 자리에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임명되는데요. 당시 유명하지 않았던 디자이너였기에 모두가 깜짝 놀라며 근심 어린 걱정과 편견의 시선을 보냈죠. 이미 완성된 지아니니의 컬렉션을 다시 구성해 선보일 시간은 단 5일. 그러나 그는 모두의 걱정을 찬사로 뒤바꿨습니다.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구찌를 화려하고 로맨틱한 디자인은 물론 젠더리스적인 요소까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시킨 그에게 완벽한 미켈레의 쇼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그는 구찌를 다시 한번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을 만들었죠. 다양한 디렉터들이 거쳐가며 현재 구찌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높은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찌의 역사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그럼 이제는 구찌를 대표한 상징 제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제가 준비한 제품은 앞서 말한 뱀부백, 홀스빈 로퍼, 재킷백, 그리고 지지마몽백 플로라 스카프까지 총 5가지입니다. 먼저 뱀부백입니다. 1947년에 출시된 이 백은요. 일본에서 수입한 대나무를 사용하여 제작됐죠. 부드러운 돼지 피혁 소재로 몸통을 만들고 일본산 대나무 손잡이를 부착한 작은 사이즈의 핸드백입니다. 전쟁 중으로 인한 부족한 자원을 자연 소재로 최대한 부각해 디자인에 적용한 아이디어인데요. 훗날 패션사에서 중요한 혁신으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뱀부는 구찌의 상징이며 우산 손잡이, 시계, 벨트, 구두, 스카프 패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찌 제품에 활용되며 현대에도 끊임없이 재해석된 버전이 출시돼 사랑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홀스빗 로퍼입니다. 1953년 승마에서 영감을 받은 금속 홀스빗 장식이 특징인데요. 1959년 칸네 호텔 테라스에서 알랭드롱이 홀스빗 로퍼를 신고 여배우 로미 슈나이더와 함께 앉아있는 흑백 사진 한 장이 홀스빗 로퍼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죠. 금속 장식을 신발의 발등에 장식하는 획기적인 시도를 인정받아 1985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디자인과 크래프트맨십의 타이틀로 영구 전시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1950년 구찌가 출시한 둥근 모서리의 숄더백은 유명한 여배우뿐 아니라 소설가 등 남성도 즐겨 매곤 했는데요. 그중 제클린 오나시스가 1960년대에 자주 들면서 재킷백이라고 불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GG 캔버스 천에 GRG 더웹 스트랩이 조화된 재킷백은 여전히 구찌의 베스트셀러인데요. 프리다 지아니니가 2009년에 뉴 재킷백이라는 이름으로 재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둥근 모서리는 오리지널 재킷백을 그대로 닮았고 다양한 컬러와 소재를 적용했으며 뱀부와 긴 가죽 테슬 장식을 더해
좀 더 활기차고 강인한 분위기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GG 마몽백입니다. 2016년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디자인한 이 백은 더블 G 로고와 퀼팅 가죽이 특징입니다. GG 마몽은 숄더백, 도트백, 백팩 등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공되며 빈티지한 느낌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룹니다. 현재에도 여성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죠. 마지막으로 플로라 스카프인데요. 플로라는 1996년 구찌오 구찌의 셋째 아들인 로돌프 구찌가 밀라노 구찌 매장을 방문한 모나코의 왕세자비 그레이스 켈리에게 선물하기 위해 원하는 제품을 권했는데요. 그레이스 켈리는 손수건을 원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구찌에는 손수건이 없었기에 그녀를 위해 꽃과 열매, 곤충이 어우러진 스카프를 만들어 선물했고 이로써 구찌 플로라가 탄생한 거죠. 단순한 제품을 넘어서 철학을 말하는 브랜드 구찌의 내면도 한번 살펴볼까요? 구찌가 진짜 매력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단순히 예쁜 가방과 옷 때문만이 아닙니다. 구찌는 늘 지금 시대가 원하는 메시지를 패션으로 풀어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구찌는 패션계에서 젠더의 경계를 허무는데 가장 앞장선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녀 구분 없이 입을 수 있는 유니섹스 라인, 화려한 컬렉션 속 드레스와 수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스타일. 모든 게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을 응원하는 브랜드의 철학을 말합니다. 알렉산드로 미켈레는 나는 패션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남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찌는 지속 가능한 패션에도 진심입니다. 2017년부터는 모피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풀프리 정책을 선언하며 지속 가능한 소재와 제작 공정을 꾸준히 도입하고 있는데요. 에코닐, 탄소 중립 가죽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2020년 구찌는 런웨이 컬렉션을 줄이고 시즌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발표 방식을 제안했죠. 패션은 더 느리고 의미 있어야 한다는 철학. 누군가에겐 명품이 될 수도 누군가에겐 자유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구찌는 그렇게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존재합니다. 구찌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소비자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가치를 제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구찌는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셀럽들과도 협업을 했습니다. 1950년대엔 오드리 헵번, 제키 케네디가 구찌백을 들며 럭셔리의 상징으로 만들었죠. 이후 시대가 바뀌면서 팝스타 리안나, 해리 스타일스, 빌리 아일리시 등 스타들이 구찌 아이템을 자신만의 개성으로 소화하며 쿨함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K-팝 아티스트들이 존재감을 펼쳤는데요. 엑소의 멤버 카이는 다채로운 룩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구찌는 영화 속에서도 하나의 배우처럼 등장했는데요.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보셨나요? 레이디 가가가 연기한 파트리치아 레지아니의 실화는 말 그대로 명품 패션판의 왕자의 게임입니다. 사랑, 배신, 질투 등 모든 감정이 담긴 실화를 영화로 보면서 브랜드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죠. 구찌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의 철학과 제품을 홍보합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밈으로 자주 회자되곤 하는데요. Too much 구찌, 구찌 갱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유행어가 됐을 만큼 구찌는 대중문화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브랜드, 그 이상의 존재를 만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 나의 경계를 넘어서고 싶은 사람, 구찌는 늘 그 길 위에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시청하면서 나도 언젠간 구찌 같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이 브랜드가 가진 힘이겠죠?
구찌와 함께한 명품 세계,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위한 선택을 준비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구찌처럼 당당하고 아름답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